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6조 원 이상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통화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년 2개월 만에 1,8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상승 출발로 2,54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간밤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발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코스피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37% 내린 2,510.7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신규 관세 부과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2,540선까지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지만 다시 관세 우려가 이어지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6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86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매도로 전장보다 0.83% 내린 721.60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는 작년 12월 16일 1,428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의 취임사가 우려보다는 덜 과격했다는 점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월가도 긴장하고 있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공휴일인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이에 월가는 앞으로 트럼프의 첫 행정명령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한 트럼프의 취임에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치솟고 있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5대 거래소 거래대금은 17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공시거래대금인 17조 47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felt something hit me reall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취임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 미국 우선주의였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0년 만에 미 의회 의사당 실내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선언했습니다.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트럼프는 이를 위해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경 문제가 강조됐는데 트럼프는 멕시코와 접해 있는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ill send troops to the southern border to repel the disastrous invasion of our country.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됐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근로자와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 즉각적인 무역 시스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면서 승리한 전쟁과 끝낸 전쟁, 가장 중요하게는 개입하지 않은 전쟁들로 성공을 측정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제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고립주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다음 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부과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취임식에서는 에너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김한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The inflation crisis was caused by massive overspending and escalating energy prices, and that is why today I will also declare a national energy emergency. 에너지 생산을 대폭 확대해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기름값을 낮추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Drill, baby, drill. And we have something that no other manufacturing nation will ever have, the largest amount of oil and gas of any country on earth, and we are going to use it.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해외로부터 관세를 걷어 미국인들의 세금을 대체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establishing the External Revenue Service to collect all tariffs, duties, and revenues. It will be massive amounts of money pouring into our treasury, coming from foreign sources. The American dream will soon be back and thriving like never before.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2만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캐피털 원 아레나로 자리를 옮겨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곧바로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나라가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조치인데 당시 함께 언급했던 중국에 대한 조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조사에는 아예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오늘 변론은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탄핵 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건 헌정사 처음입니다. 우선 오늘 변론의 쟁점으로 탄핵 사건과 관련된 증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어제 변론을 위한 준비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국회 내부와 선관위 CCTV 영상을 보고 이와 관련한 양측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발언도 있을 거다 이렇게 밝힌 만큼 가장 주목되는 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이 뭔지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 가운데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실패하면서 재시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오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는 헌재 출석 이전에라도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전에 강제 구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소환 통보 방식보다는 강제 구인이나 방문 조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무리수라며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강제 구인을 막고 탄핵 심판 변론 법정에 출석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3일 밤의 충격 아직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당일 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여파들은 우리 경제에도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계엄의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당장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입었죠. 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약 0.2%포인트 낮아져서 1.6에서 1.7%까지 하향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 심리 위축 때문인데요. 수정 경제 전망 확정치는 다음 달 25일에 발표할 예정인데 당초 전망치보다 0.2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고 또 이 중 약 0.2%포인트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올해 성장률을 1.9%로 가정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2,335조 4,370억 원인데 이보다 0.2%포인트 낮은 1.7%에서 실질 GDP는 2,330조 8,530억 원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계엄 여파로 올해 실질 GDP에 4조 5천억 원 넘게 구멍이 날 것이란 뜻입니다. 네, 지난해 4분기도 영향권이죠. 그렇습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4분기 GDP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은은 조만간 발표할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역시 당초 전망치 0.5%의 절반도 안 되는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4분기 성장률을 0.5%로 가정하면 2,291조 8,910억 원, 0.2%로 가정하면 2,290조 1,740억 원으로 1조 7,17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앞서 말씀드린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을 모두 합하면 6조 3,010억 원에 달합니다. 현대자동차 중형세단 소나타를 22만 5천여 대는 더 팔아야지 메울 수 있는 GDP 규모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도 새해 초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환율로 인한 무역 수지 적자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1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더 감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16억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1년 전 대비 5.1% 감소한 수준입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했었는데 1월 들어 호조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와 임시 공휴일 등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둔화라고 보고 있는데요. 20일까지 조업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대만 등으로 수출은 늘어난 반면 중국과 미국, EU 등은 감소했는데요. 품목별로는 반도체만 19% 늘어난 63억 달러로 집계됐고 승용차나 선박 등은 줄었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 수출은 1년 전 대비 30%가량 줄면서 부진했습니다. 네, 무역 수지 적자도 커질 것으로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20일까지 수입액은 353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는데요. 반도체 등이 증가했고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17% 줄었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월간 기준 무역 수지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고강도 관세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고환율의 국제 유가도 오르면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1,800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생산자 물가가 또 올랐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한 달 사이 0.3% 오른 119.5일로 집계됐습니다. 2달 연속 상승이자 5달 사이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전반적으로 2.8% 오른 가운데 더 세부적으로 보면 감귤이 23%, 무 22%, 닭고기가 14% 올랐습니다. 산업용 전력도 4.9% 올라 기업들의 생산비 부담을 키웠고요. 음식점과 숙박, 운송 서비스 물가도 0.1% 오른 가운데 특히 국제 항공 여객이 9% 가까이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율 영향이 크죠. 네, 한국은행은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올랐다며 이달에도 환율과 국제 물가 오름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주유소 기름값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년 2개월 만에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앞으로도 물가 상승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은 개인별 한도는 있었지만 전체 총량이 너무 많다고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연간 총량을 둘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 대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대체 뭐가 조율이 안 되는 건가요? 정책대출 총액의 한도 설정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이 문제를 놓고 매달 두세 번씩 만나서 협의를 이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총량 한도를 둬야 한다는 반면 국토부는 정책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은행 자체 재원의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2022년 이후 181% 증가하는 등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자 국토부와 은행들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복현 원장이 악역을 자처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장 대출을 해야 하는 은행들이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은행들은 매해 초 대출 한도가 초기화됨에 따라 영업을 공격적으로 재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1월 초중순쯤에 보통엔 나오던 정책 대출 계획이 올해는 늦어지자 은행들이 대출 영업 전략을 짜서 실행에 옮기기가 애매해졌습니다. 앞서 일부 기금수탁은행은 정책 대출 취급을 자체 판단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었으나 은행들은 일단 신규 취급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국토부와 관계가 틀어질 게 분명한데 정책 대출 문을 막아버릴 은행은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소폭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금융에 동참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보험업계가 결국 백기를 든 모양새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험료는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인하 폭과 시기는 저마다 다릅니다. 조만간 업체별로 구체적인 인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는 4년 연속 내려가게 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자동차 보험료를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2% 안팎씩 내려왔는데요. 다만 최근 손해율이 급등한 만큼 예년보다 인하 폭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손해율은 얼마나 오른 상황인가요? 네, 폭설이 있던 지난해 11월 기준 대형 4개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평균 92.4%로 1년 새 6.1%포인트 올랐는데요. 대형 4개사의 지난해 1에서 11월 누계 손해율은 82.5%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치솟았습니다. 통상 자동차 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고 대형사의 경우 82%로 봅니다. 연말에는 폭설이나 결빙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더 악화합니다. 이런 까닭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당국의 압박에 소폭이나마 낮추는 쪽으로 결론을 내게 된 분위기입니다. 한 손해보험업체 관계자는 연이은 보험료율 인하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간 건데 더 인하할 여력은 없다며 정부의 압박이 아니면 내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앞으로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도 빨라집니다. 기업 공개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단타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는데요.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부실 기업들을 이제 시장에서 빨리 퇴출시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 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지금은 실질 심사 기준으로 코스피는 최대 2심 개선 기간 4년이고 코스닥은 최대 3심 개선 기간 2년인데요. 오는 4월부터는 이를 코스피는 개선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은 2심제로 축소하면서 개선 기간도 1년 6개월로 단축합니다. 상장 폐지 요건도 높이기로 해서 퇴출 대상 기업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코스피는 상폐 요건이 시가총액 50억 원, 매출액 50억 원인데 이를 각각 500억 원, 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대폭 올립니다. 코스닥은 현 시총 40억, 매출액 30억 원 기준을 각각 300억, 100억으로 크게 올립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면 코스피는 62개사, 코스닥은 137개사가 요건 미달로 퇴출 대상이 됩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를 하면서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나요? 네, 기업 공개 시에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공모주 비중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납니다. 지금은 의무 보유 확약 기관 투자자가 전체 기관 투자자 물량의 평균 20%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40% 이상을 우선 배정하기로 한 건데요. 의무 보유 물량이 40%에 미달하게 되면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6개월 동안 보유해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가 상장 직후에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지난해 기업 공개한 77개 종목 중 96%에서 상장 당일에 기관 투자자가 순매도를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라며 의무 보유 확약을 어기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IPO 제도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설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귀경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설 연휴 이틀간 버스와 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귀경길과 귀성길 언제가 가장 막히나요? 이번 설 연휴 동안 전국 귀경 이동 인원은 3,484만 명으로 설 당일인 오늘 29일에는 최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귀성길 도로가 가장 막히는 날은 오는 28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향은 7시간 40분, 서울에서 목포 가는 방향은 7시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귀경길 최대 소요 시간은 8시간 20분으로 오는 30일 부산에서 서울 돌아오는 방향이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 연휴인 만큼 여행을 계획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우리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설 연휴에 여행을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20.2%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중 8명 넘게 국내 여행을, 이외 약 2명꼴로 해외여행을 갈 예정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를 위해서 특별 대책도 세웠다고요? 네, 특히 올해 설 연휴 일평균 교통량이 약 502만 대로 추산된 만큼 도로 막힘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전국 6개 노선, 10개 구간의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를 마련하기로 했고요. 설 연휴 나흘간 정부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도 연장되는데요. 종착역을 기준으로 마지막 열차를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설 연휴 전날인 27일부터는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도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늘어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티웨이 항공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이 현재 경영진을 상대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내용 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이 현 경영진에게 경영 개선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현재의 경영 상태를 지적하면서 최대 주주 오너일가 2세인 나성훈 티웨이 항공 부회장을 포함해 현재 경영진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로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티웨이 홀딩스 양사가 티웨이 항공 지분 30.06%를 갖고 있습니다. 대명소노그룹이 26.77%를 소유해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 2011년에도 한 차례 티웨이 항공 인수를 시도한 적이 있는 만큼 업계에선 이번 내용 증명 발송을 경영권 분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명소노그룹이 본격적으로 항공업에 진출한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리조트 업계 1위인 대명소노그룹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선 항공업 인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명소노 측은 미국 워싱턴, 뉴욕, 하와이, 프랑스 파리 등 주요 관광지의 호텔과 리조트를 인수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전면 개편을 시도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에어 프레미아의 2대 주주기도 한 대명 손호그룹은 최근 내부적으로 항공사업 TF를 구성했습니다. 대명 손호 측은 내일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이 무료 배달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쿠팡이츠와 본격적인 무료 배달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배민이 구독 서비스를 전국으로 적용한다고요? 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무료 배달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의 적용 지역을 다음 달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월 3,990원만 내면 무제한 무료 배달이 적용되는 배민클럽은 현재까지 서울,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정도에만 시행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배민클럽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민 측은 프로모션 기간 소비자들의 반응 위주와 적용 지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전국 무료 배달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쿠팡이츠는 쿠팡의 월 7,000원대 와우 멤버십 회원들에게 지난해 5월부터 전국 무료 배달을 적용하고 있고 요기요도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전국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네, 현재 배달앱들의 점유율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죠. 네,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쿠팡이츠 이용자는 1년 새 72%나 급증하며 960만 명을 넘겼습니다. 배민은 2243만 명으로 여전히 1위를 지킬 고는 있지만 점유율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쿠팡이츠의 점유율 급등은 전국 무료 배달 효과가 컸다는 분석인데요. 앞서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업계 2위였던 요기요를 제쳤고 이에 배민과 요기요에서도 서둘러 무료 배달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빨갛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심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공기질 역시 나쁜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9도, 부산은 11도로 포근한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공기가 매우 탁합니다. 오늘 오후 기준 미세먼지는 WHO 기준으로 전국이 나쁨, 환경부 기준으로도 한때 나쁨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 금요일 동쪽부터 공기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양호하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